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티네 공연 클래식 품격 콘서트에 이렇게 잘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사회를 맡은 조윤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콘서트를 시작해서 이제 참 많은 공연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많이 좀 풀려가는 느낌이고 공식적으로는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많이 못 그러고 계시죠?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 쓰는데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지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걸어가다 보면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민폐를 좀 끼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쓰고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나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아직 또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오케스트라는 워낙 또 이제 밀집된 상태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또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무대에서는 이제 가끔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할 때가 있고요. 이제 곧 끝나겠죠. 공연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꾸준히 또 저희는 계속 연주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관객들을 모시고 연주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주될 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가곡 두 곡을 노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아주 유명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독일 가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스 피츠너라는 사람의 음악입니다. 피츠너라는 작곡가는 저희 같은 전공자들에게도 생소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사람의 음악이 많이 연주되지 않아서요. 그렇지만 이제 독일에 가면 이 사람의 우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기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음악이 많이 공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팔레스트리나라고 하는 오페라인데요. 과거에 실존했던 작곡가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트리나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더 유명합니다. 이분은 그 사람을 소재로 오페라를 만들었고 그 오페라 하나가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라 바이올린 협주곡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악사전도 몇 곡이 있습니다. 가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연주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이분의 나치 협력 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9년에 태어났고요. 194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작곡가로 많은 활동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는 굉장히 음악이 현대적으로 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조 음악도 등장을 하고 인상주의 음악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모두 거부하셨어요. 그런 작곡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음악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조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운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거부했던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코른골트라는 작곡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한스 피츠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동안 독일에서 살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굉장히 난해한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고요. 음악 스타일은 말러처럼 후기 낭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곡 두 곡을 오늘 직접 노래를 해주실 텐데요. 모두가 한국 초연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작품 번호 12,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바리톤이 노래를 합니다. 올루프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덴마크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결혼을 앞둔 이 남자가 마왕의 딸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춤을 추세요. 나와 춤을 추세요. 아닙니다. 저는 내일 결혼하기 때문에 절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나랑 춤을 추지 않으면 당신은 병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 덴마크의 전설. 슈베르트의 마왕도 덴마크의 전설입니다.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아주 극적인 음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피아노로 반주를 해주실 텐데요. 피아니스트 이효빈 선생님께서 직접 반주를 해주실 거고요. 굉장히 짧은 곡입니다. 오늘 그들은 밤에 파티를 연다. 집안에서 파티를 열고 있고 나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 있는 당신은 내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나는 사랑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곡입니다. 오늘 이 두 곡을 불러주실 양준모 선생님은 정말 세계적인 바그너 성악가로도 유명합니다. 2019년에 제가 코로나 전에 한창 그 외국의 오페라를 보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드레스덴의 아주 그 유명한 젠퍼오퍼라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라트라비아타를 보고 있는데요. 알프레도 역할을 하는 그분의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 제르몽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 나오셨어요. 양준모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캐스팅을 잘 알지 못하고 간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고요. 그날 끝나고 가장 박수를 크게 받으신 분이 바로 양준모 선생님이셨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찌나 기쁘던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바그너 라인의 황금 니벨룽의 반지 1편이었죠. 이 라인의 황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양준모 선생님을 직접 무대 위로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선생님 저 오늘 이렇게 피츠너 가곡을 두 곡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요즘에 그 한국 성악가들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가물을 즐겼잖아요. 가물을 즐겼죠. 네. 맞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 동료들이 꼭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질문. 왜 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가 좋고 노래를 다 잘하는? 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제가 항상 대답은 그렇게 하죠. 우리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말이 어떤 외국인이 그 자국말로 말을 해도 다 우리 말로 받아 적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외국어들은 절대 그렇게 다른 외국어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한글로 일본 말을 받아 적잖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렇죠. 예. 근데 영어도 그게 안 되고, 네. 프랑스 말도 그게 안 되고, 러시아 말도 그게 안 되고. 근데 유독 한국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언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때문이라고 그러나? 예. 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가 가장 많은 나라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언어라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의 또 한 때문에 음악적인 예술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굉장히 참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 가곡 피츠너의 작품들을 직접 선정하셨다고요? 예, 제가 직접 선정을 했고요. 네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악보를 못 구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국 초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초연 작품을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여러분들 듣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음악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음악가들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무대에서 잘해야지 뭐 이런 욕심도 있지만 마치 놀이동산 첫 개장하면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서 바이킹 탁 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연에 대한 욕심이 있고 창작곡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스 피츠너 작품이 한국에서 잘 안 하는데 굳이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지금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노래를 듣고 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들어가고요. 지휘자 이탕우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anzen die Elfen auf grünem Land. Der Königstochter reicht ihm die Hand. Willkommen, Herr Rudolf, komm, tanze mit mir. 2 güldene Sporen schenke ich dir. Ich darf nicht tanzen, ich mag. Frühmorgen ist mein Hochzeitstag. Tritt näher, Herr Rudolf, komm, tanze mit mir. Ein Hemd von Seide schenke ich dir. Ein Hemd von Seide, so weiß und fein, eine Mutter bleich mit Mondenschein. Ich darf nicht tanzen, ich mag. Frühmorgen ist mein Hochzeittag. Tritt näher, Herr Rudolf, komm, tanze mit mir. Einen Haufen Golde schenke ich dir. Einen Haufen Goldes nehm ich wohl. Doch tanzen ich nicht darf noch soll. Und willst du, Herr Rudolf, nicht tanzen mit mir, soll Seuch und Krankheit folgen dir. Sie tät ihm gegen einen Schlag aufs Herz. Sein Lebtag fühlt nicht solchen Schmerz. Sie tät ihn heben auf sein Pferd. Reit ein auf seinen Freund her. Als kam vor Hauses Tür, seine Mutter zitternd dafür. Sag an, mein Sohn, und sag mir gleich, warum
als der Tag kaum war, da naht die Braut mit der Hochzeitsschar. In den Wald so stund zu proben allda sein Pferd und Hund. Die Braut auf auch in Scharlachrot. Da lag Herr Roloff und war tot. Heut Abend Gesellschaft und das Haus ist lichterfüllt. Dort oben am hellen Fenster bewegt sich ein Schattenbild. Du siehst mich nicht im Dunkel, steh ich hier unten allein, noch weniger kannst du schauen in mein dunkles Herz hinein.
네, 감사합니다. 바리톤 양준범 선생님의 노래로 한스 피츠너의 가곡 두 곡을 한국에서 최초로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굉장히 짧은 곡이었죠. 집 밖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는 집 밖에서 연인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말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굉장히 짧은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던 첫 곡은 특히 이제 후반부에 이 결혼식 장면, 이 목관악기 소리로 계속해서 연주되는 이제 결혼식이 막 시작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찾지만 결국에는 길에서 죽음을 맞이한 신랑을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두 곡을 감상하셨는데요. 음악적 활동이 이 한스 비츠너가 굉장히 대단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범 재판이 있잖아요. 이 나치 당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벌은 면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 이제 협력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청문회에서 결국에는 적극 협력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유명한 작곡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썼던 음악들을 다시 정리하고 굉장히 씁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스 피츠너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곡 라흐마니노프의 그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이 아침에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유명하고 또 강렬한 1악장과 3악장이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본인이 워낙 손가락이 컸기 때문에 이제 손이 굉장히 크고 손가락이 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본인의 손으로만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도약도 심하고 손을 많이 벌려야 되는 또 힘 파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쇼팽처럼 피아노 음악만 쓴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교향곡도 있고 그리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많이 썼는데 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피아니스트로 또 활동을 하고 작곡가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이 피아노 협주곡 발표되기 전에 이제 교향곡 1번이 크게 실패를 합니다. 이분의 교향곡을 들으면 왜 실패했을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곡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향곡 초연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큰 우울증에 시달렸었고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가 계속 이 펜을 드는 사람은 펜을 계속 드는 수밖에 없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너도 계속해서 나처럼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니콜라이 달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계속해서 이분을 치료를 도와줬고 그 우울증을 치료한 후에 만든 협주곡이 바로 이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협주곡은 바로 그 의사에게 헌정이 됐습니다.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1악장에 파워풀하게 시작하는 굉장히 음침하게 시작하지만 중간에는 아주 강력한 그러면서도 그 영화음악 같은 멜로디가 1악장에서도 이미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2악장이 있고 또 민속음악을 떠올리는 그런 멜로디가 등장하는 강렬한 3악장도 있습니다. 오늘 연주를 해주실 피아니스트 이효주 선생님 정말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시고요. 또 실내악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장의 귀중한 소중한 음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연주가 끝나고 제가 잠시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이효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이호준 선생님을 모시고 방금 연주한 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저도 무대 뒤에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연주하시기 전에 인터뷰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네.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부담되시겠어요, 그죠? 네, 괜찮습니다.
호흡이 네.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든 쉬나요? 곡이죠. 네, 숨이 좀 차서 네네. 그거 빼면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음반들 중에 이제 베토벤 협주곡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피아니스트로 혼자 독주를 할 때와 이런 이제 오케스트라와 또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좀 멋진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함께 호흡 맞추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아노 솔로 하는 사람이지만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가장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솔로보다 더? 네, 왜냐하면 피아니스트들은 항상 혼자 있잖아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연주할 때도 그렇고 다른 악기들은 이제 리사이틀만 준비해도 반주자랑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수도 있고 이제 피아니스트는 주로 혼자 있다가 혼자 무대 가서 연주하고 또 혼자 집에 오는 직업이라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같이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리허설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지휘자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전 좋아서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제 스케줄이 생기면 아주 기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피아니스트들이 좀 외로워 보이긴 해요. 네, 그래요. 혼자서 이렇게 계속 연주를 많이 하시고 오케스트라와 연주하시는 거 다 즐기시는군요. 재밌어요. 오늘 연주하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특히 이제 이 여러 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2번이 가장 대중에게 많이 사랑을 받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멜로디 자체는 화성 이런 진행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드라마티즘이 곳곳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에 비해서 형식미보다는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 그 한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를 라흐마니노프도 잘 표현을 이 곡에서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많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삽입이 됐었고 그래서 클래식을 모르시는 분들께도 특정 멜로디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네. 대중적으로 정말 사랑받는 멜로디가 들어있고 또 오늘 양주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나라의 한과 많이 통하는 멜로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많은 마지막으로 네.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이제 국제 콩쿠르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마디만 하는. 여러 마디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국제 콩쿠르를 나가면 아무래도 요새 한국에서 국내 콩쿠르도 그렇지만 되게 라운드가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소화해야 되는 레파토리도 많고 그러면 사실 한 곡을 완벽하게 하기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을 전체적으로 그냥 음악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가서 음악과 함께 나의 삶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분들과 여유롭게 나눈다는 생각 그리고 등수에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네. 음악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랑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언어 있잖아요. 안 되면 영어라도 그게 네. 조금 유창하게 됐을 때 라운드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이랑 토크하는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우승을 하게 되면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본인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이러려면 영어가 잘 되는 게 제 네. 경험상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과는 의외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또 오히려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그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연주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또 국제 콩쿠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연주해주신 이효주 선생님 그리고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마티네 콘서트가 끝이 났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즌 티켓 판매가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마티네 콘서트가 굉장히 좀 빨리 있습니다. 6월 2일 날 바로 이 장소에서 이날은 이제 송지원 선생님의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흔하게 접하던 악기인데 클래식에서는 좀 접하기 힘들었던 리코더,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을 또 감상할 수 있는 권미서 선생님의 연주로 아주 멋진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6월 말에 6월 29일 날 또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정기 연주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이날은요 아테르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작곡가의 음악 혼 협주곡 그리고 또 이분의 서곡을 연주하고요.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이 연주가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또 6월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